대구 시민들이 경험한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였습니다.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전대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. 지물이 막 나야. 지물이 나고 막 우들두들하니 막 떡먹같이 막 부풀으면서 입술도 그래가 불이 터지고야. 먹고 살아가는 기가 먹고 죽어가는 기가 도대체.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만이 마음먹고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. 걱정이 잡았다. 선교사들이 짝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(1991년 3월 16일에) 대구 수도사업본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. 이거 수돗물 이거 수돗물이 좀 이상해요 이거. 냄새가 이거 심해가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. 야야 그거 마시지 마라 그거. 전화를 끊고 났는데 또 전화벨이 울려요. 지금 수돗물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밥을 못 지어요. 이걸로 밥 짓다간 다 죽게 생겼어.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전화가 수백 통이 잇따라 걸려옵니다. 도대체 대구의 수돗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당시에 이 수돗물 냄새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. 장관님, 예. 당시 기억하시죠? 수돗물 냄새가 어느 정도였어요? 집사람이 아기가 둘이 있는데 저녁을 못 먹이겠다고 밥을 못 지어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. 그래도 수돗물 먹어야지. 그럼 냄새를 맡아보니까 염소 냄새가 코를 콱 찔러요. 그 소독을 좀 많이 했는 모양이다. 그러면서 이 물 먹어야지 먹자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이 물을 한 그릇 떠서 마셨어요. 마시니까 예. 순간적으로 호흡이 탁 막히는 게 그래도 뭐 애들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꿀꺽 삼켰는데 얼마 안 있어가 막 배가 막 끓어오르고 미석거리고 막 구토증세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죠. 그 색깔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? 그냥 일반 투명한 물인데 물같이 그래. 냄새와 맛이 확연히 달랐다는 거고 그렇죠. 이런 걸 경험한 시민들이 전화를 16일에 막 걸어옵니다. 예. 그리고 17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. 대구의 한 언론사의 당직 기자도 이런 전화를 받게 되죠.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기자가 바로 대구시 상수사업본부로 달려갑니다. 그 이후에 장관님 어떻게 됐습니까? 17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수질 분석을 해보니까 페놀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. 먹고 살아가는 기가 먹고 죽어가는 기가 도대체. 생화물이가 다름없는 독극물 페놀을 유출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? 그 양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? 근데 교수님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악취 소동이 아니었던 거네요. 그렇죠. 예. 이게 페놀이라는 물질은 맹독성 물질입니다. 물에 1ppm만 있어도 물에 1ppm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안에 들고 있는 요 물에 아주 작은 먼지가 하나 딱 들어가도 1ppm이 넘어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. 예. 그 정도만 있어도 간독성이 생기고요. 또 신장이 손상이 되고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그런 정도의 물질입니다.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최악의 환경 오염 사건 중에 하나였죠. 이게 이 공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공장에서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수돗물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뭐죠? 이게 뭔가 유출이 된 거겠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진 정확한 사실로는 구미공단에 있는 D전자에서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 수지로 넘어가는 그 파이프관이 있는데 그 파이프관이 파열이 되면서 30톤의 페놀이 유출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 페놀이 옥계천을 거쳐가지고 대구의 상수원이 다사치수장으로 흘러갔고 그게 결국 수돗물로 공급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. 이 페놀, 클로르페놀에 노출되고 그걸 마시거나 했던 그 분들이 162만 명이라고 얘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. 대구 시민 전체의 71%에 달하죠. 장관님, 근데 이 물이 치수장까지는 왔잖아요. 예. 그러면 치수장에서
삐용삐용 위험하다 뭐 이런 걸 인지도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러게요. 스며든 겁니까? 그때는 그냥 무방비로? 필터만 있는 거예요. 16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. 예. 수많은 민원이 이제 빗발치고 한 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접수가 돼도 상소사업본부에서는 제대로 대처가 안 된 이유가 주말에 근무를 안 해요. 근무자가 당직자가 없어요?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고 또 야간에도 근무를 안 하고 공휴일도 근무를 안 해요. 수질 검사를 하는 사람. 그런데 물은 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죠. 예.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이 7명 있는데 네. 다사 수원지에 이 사람들이 낮에 다 토요일이라서 다 퇴근 다 해버렸어요. 그래서 민원 전화는 들어갔지만 대응을 안 했고. 비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직원 한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죠. 폐수, 방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 놓쳐버린 대구시 수도관계 공무원 한 명을 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. 참 이게 상수도 관리에 맹점이 이런 총체적인 어떤 그 난맥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죠. 나중에 이 사건 경위를 기록한 백서를 보면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이 근무자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자꾸 신고를 하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 염소 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염소를 더 과하게 넣었던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염소 때문에 악취가 수백 배나 더 심해졌던 겁니다. 아, 원인이 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네.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. 일단 소독제인 염소를 넣은 거예요? 그렇죠. 사실은 염소는 원래는 정수에 쓰는 안전한 물질이거든요. 강력한 살균제기도 하고 예. 또 소독제기도 하고. 그러니까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예. 수돗물에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패를 했다든지 미생물이 발생해서 그렇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염소를 넣으면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염소를 넣었던 거죠. 예. 넣어도 뭐 자꾸 안 없어진다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넣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이 페놀에 이 염소를 넣은 게 더 사태를 그렇죠. 심각하게 만든 거네요? 그 페놀이 염소화 페놀, 클로로페놀, 또 클로로페놀도 종류가 많습니다. 그런 걸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놈들은 페놀도 냄새가 심하지만 네. 클로로페놀은 약 한 500배 이상 냄새가 악취가 심합니다. 그런 게 이제 수돗물에 섞여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더 막 냄새가 증폭이 됐죠. 아파트 단지와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페놀로 오염돼 악취가 나는 물을 빼내느라 난리였습니다.